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와이클리닉 강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어요. 오브제 성형외과 이경무 원장님, 그리고 난곡 제일안과 강일봉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첫 번째로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브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무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역사회의 건전한 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강일봉 원장이라고 하고 조그맣게 안과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40대부터 시작되는 에이징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요즘 40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과는 고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 30대는 더 이뻐지고 싶었다는 이제 요구가 있었다면 40대부터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젊을 때처럼 할 수 없다는 게 슬퍼요.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신가요? 저기 성형외과에서는 네. 20, 30대 분들과 40대 분들의 그 상담 내용의 차이가 어떤가요? 그거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요즘에 좀 인구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노령화가 좀 많이 돼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성형외과에서도 옛날에는 솔직히 그 눈이랑 코, 그러니까 대학교 딱 입학하기 전에 눈, 코 상담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성형외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많이 줄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제에 걸맞는 그 안티에이징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10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그 성형층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인구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상담 내용도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40대, 50대 분들은 이뻐지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거의 내 친구보다 더 젊어 보이고 싶다. 네. 우리나라 사람 비교 잘하잖아요. 그쵸.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네, 네. 동호회 그 분보다는 내가 네. 더 젊어 싶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안티에이징의 관심사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네. 어떠세요? 저기 원장님 눈빛이 약간 지금 괜찮으신 거죠, 원장님? 저도 이제 노안이 올 시기라서 뭔가를 네. 집중해서 오래 보다 보면 힘들어요. 네, 원장님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이 보통은 이제 이게 잘 안 보인다, 침침하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노안이라고 설명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내 나이에 벌써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그럴 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뭐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똑같아요. 옆집 김씨 아저씨보다 더 잘 보이면 네. 네. 눈꺼풀이 처진 분들이라도 옆집 최씨 아줌마보다는 좀 젊게 보인다면 이제 요구사항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죠, 사실. 네. 피부과 쪽은 정말 예전과 그쵸 많이 달라졌죠. 20, 30대 분들은 예전 같으면은 입술 필러, 코 필러 뭔가 드러나는 그런 시술을 원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걸 좀 원하시고요. 40대 이상 분들은 확실히 젊어 보이는 욕구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좀 어그레시브한 시술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뭐 실리프팅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저라던가 그런 걸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한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미용 쪽 시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뭐 제 주변에 뭐 피부과 하시는 분, 성형외과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진료 항목 자체가 안티에이징이 너무 많이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레이저 장비도 너무나 다양해져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수술을 주로 하지만 저도 가끔 뭐 시술을 하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저한테 뭐 어떤 레이저 아냐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피부 하시는 그 원장님들은 되게 조금 머리 아프시겠다. 왜냐면은 그만큼 환자들이 안티에이징 관심이 많고 그만큼 인터넷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그 장비가 다 있는 병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의사의 실력이 좋은데 그 장비가 없어. 그럼 또 그 병원을 또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으시겠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환자분들이 먼저 이 레이저 장비 있냐, 언제 사실 계획이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썹 조금만 올리는 시술을 하고 싶어요. 뭐 제가 먼저 권하지 않아도 그렇게 요구사항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인 게 더 많이 이제 생겼다는 거가 정말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술 말고도 레이저 장비를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레이저 장비는 너무 많고 다양한 장비 그리고 각각의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어쨌든 환자가 와가지고 어쨌든 인터넷 얻은 정보들은 대부분 인터넷 정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디 부위에 뭐가 좋고 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가 먼저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게 맞는 경우가 많나요? 틀린 경우가 많나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맞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틀린 경우는 바로 잡아 드리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더라도 인터넷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네.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게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저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분유성이니까 이경무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발하세요. 아, 네. 분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어쨌든 뭐 40대나 20대 과학적인 접근은 뭐 다를 것 같진 않고 똑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그 니즈가 안티에이징 쪽 많이 이제 변화된 건 마찬가지고 저희 오브제 성형외과는 그 뭐 국내 진료도 하지만 되게 좀 해외 진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외 진료를 했을 때 눈코보다는 확실히 안티에이징 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병원에 미국 환자, 태국 환자, 뭐 인도네시아 환자 등, 뭐 일본 환자 등등 뭐 오면은 솔직히 저희가 뭐 눈코 그냥 단순히 이뻐지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하지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외국인 환자 막 우리 통역 써가면서 상담했는데 결국엔 안티에이징이에요. 뭐 40대 초반의 남자분들 막 미국 엔지니어인데 와가지고 저희가 쳐졌으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막 이런 대부분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뭐 스킨부스터도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가 보니까 해외의 스킨부스터가 엄청 비싸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리땡땡이나 뭐 그런 스킨부스터 한번 맞으려면은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가 뭐야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그런 시술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약간 질문이 그 답이 좀 생각이 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저희 성형외과 교과서 배울 때도 사실은 그 유전의 힘이 가장 좀 크다.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나이 배 동안이면은 좀 나도 이제 좀 동안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엄마 아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적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하는 거는 당연히 콜라겐이라는 그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콜라겐의 어떤 분자 구조가 많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이제 피부 쪽에서는 이제 피부의 콜라겐이 많이 그 깨지면은 이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눈 안쪽에 있는 그 지방 있잖아요. 지방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지방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처진 그게 아니라 지방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보통 지방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영어로 이제 septum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경막을 하는데 그 경막도 콜라겐이거든요. 결국에 그 콜라겐이 결국엔 분자 구조가 막 되게 느슨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지방을 이렇게 막지 못하고 결국엔 늘어나서 지방이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이 생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콜라겐의 변화. 그러면 콜라겐이 변화하게 되면은 피부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경막이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지방의 어떤 볼륨이 로스가 됩니다. 첫 번째 로스가 되고 그 지방이 로스가 되면서 그냥 로스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밑으로 다우닝 됩니다. 이게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프팅을 할 때는 수술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항상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채우는 게 조금 겁이 나면 뭐 시술하면서 뭔가 필러나 이런 걸로 그 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아까 제가 콜라겐을 말씀드렸는데 콜라겐이 뭔가 좀 부족하면은 뭐 레이저 장비 같은 걸로 뭔가 타이트닝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과학적인 거는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저 더 이상 모릅니다. 네. 네. 되게 좀 크게 말해드렸는데 제 안건 네. 어때? 아니, 말해봐 좀. 너무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아이디어가 생겼어도 잠시 좀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네.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 만약에 본인 피부가 정말 아름답고 배고파서 이쁘고 싶잖아요.
어머니 피부가 좋아야 돼요. 저도 사실 피부가 약간 좋은 편인데 우리 어머님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네. 뭐 고우시네요, 굉장히. 나 이게 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굉장히 그 네. 의견 제시를 적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탄력도 뭔가 늘어짐 이게 탄성이 없어지는 게 가장 노화의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체에도 콜라겐이 있나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좀 기다려줬으면 내가 수정체 똑같아요. 안과에서 사실 노화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뭐 눈꺼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뭐 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안 부분에 있어서는 안과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노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은 없어요. 수술하는 방법 아니면 돋보기 끼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안의 원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홍채가 늙었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수정체가 늙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노안이에요. 홍채는 이제 수축과 확장을 하지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홍채가 뭔지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그러구나. 카메라 조리개 같은 역할을 카메라 조리 같은 역할하는 내가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잘 말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 굉장히 떨리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티가 안 나요, 근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체질이에요. 그래요? 네, 티가 안 나요. 약간 이게 즐기는 걸 수도 네, 있고. 맞아요. 홍채라는 거는 이제 애기동자라고 표현하죠. 조그맣게 이제 눈이 밝으면 커지고 이제 어두우면 반대구나. 밝으면 작아지고 어두우면 커지는 거, 이게 홍채라고 하는데, 홍채는 기계적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이게 망가지질 않아요. 하지만 수정체라는 거는 눈 속에 돋보기열 같은 거는 이제 선모체라는 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선모체는 근육 덩어리고 근육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제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하면서 우리가 거리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단계가 두세 단계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기계 장치로 따지면. 그래서 고장이 더 빨리 일어나고, 보통은 한 40대 중반부터 고장이 일어나요. 한 50대 되면 확실하게 느껴지고. 왜 노안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나이 50 이상 산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고 지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고 건강이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나이도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우리 인류의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이제 나이 50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탄성이 없어지고 탄성이 낮아지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사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엘라스티시티, 정말해서 탄성도가 떨어지면 노안도 오는 거고, 눈꺼풀도 처지는 거고, 한마디로 섬유화가 많이 되고, 약간의 그렇게 단단한, 조직이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그럴수록 이제 경직도가 높아지는 거죠. 노화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노화라는 거는 어떤 건강 문제를 배제하고는 다 경직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단해지고 조직이 이렇게 뭐랄까 탄성이 없어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뭔가 급격하게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진짜요? 내가 볼 때는 그걸 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확 더 땡겨지는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유전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우리가 뭐 휴가를 가더라도 몸은 쉬는데 눈은 계속 쉴 새 없이 보잖아요. 뭐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니까.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즐기십시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블루라이트가 뭐야? 블루라이트. 안경 쓰면은 그 블루라이트 차단이 더 비싸잖아. 맞아. 파장이 짧은 그런 것들을 눈에 오래 쓰게 되면, 파장이 짧으면 각막 표면에 약간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조증이 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아니 나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라고. 내가 관심 있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지, 블루라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논쟁거리에 있어요. 아니 그거 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상관없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큰 의미 없다고. 사실 뭐 블루라이트 이외에 더 많은 자극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왜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왜 블루라이트에 신경 쓰냐고요. 마케팅이구나 그것도.
약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기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을 섞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게 더 효과적이긴 하죠.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단막이라든지 뭐 제품을 팔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그런 경우는 더 약간 비중을 더 높게 해서 연구를 하거나 마치 큰 이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죠. 네, 너무 두 분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콜라겐이랑 엘라스티시티가 떨어지면서 이게 피부 노화가 생기는데요. 파이브로시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지방층도 얇아지고 파이브로시스도 생기면서 좀 더 처지고 진짜 좀 약간 경직되고 피부 조직이 경직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네. 뭐 이거는 또 번외 얘기긴 하지만 네. 이 섬유화를 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수술,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인공수정체에 둘러싼 조직들이 섬유화되면서 땡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건조증도 없는데 6개월 이상 눈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섬유화가 되면서 땡기면 이 선모체를 땡기니까 기계적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눈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레이저 치료를 해서 다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좋아집니다. 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때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몰랐던 내용이라서 IPL을 쏴주면 안구 건조증이 많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그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거죠? IPL은 일단은 놀라잖아.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면 저거 더 사짜네 저거. 그러니까 아니 어떤 원리로 인해서 아, 우리가 내가- 안구 건조증이 내가 생기는 환자분이- 아니 그래서 형대병은 있어 없어? IPL? 있어. 아니 왜 모르고 하는 거면? IPL 역사가 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사용했는데 피부과에서 얼굴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눈 주변을 하게 됐는데 환자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눈이 맑아졌어요. 멀리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일부 선생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게. 그때 의심부터.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나 평소에 믿음을 못 준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단 한순간이라도 믿어주면 안 돼? IPL은 처음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IPL을 얼굴에 하다가 눈 주변에 했는데 건조증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쳤어요. 왜냐하면 클리닉을 6개, 7개를 한꺼번에 열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IPL 가지고 건조증만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고 나중에 메커니즘이 밝혀진 케이스예요, 사실은. 먼저 하고. 근데 두 가지 보통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눈에 나오는 맑은 기름샘이 있는데 기름샘을 약간 자극시켜 가지고 썩은 기름을 빨리 배출시키고 맑은 기름이 나오게 해서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염증을, 심부에 있는 염증을 이렇게 줄여줘요, 모세혈관에 작용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메커니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모세혈관의 어떤 그 염증 물질들을 해소시켜주고 그러면서 눈이 자극이 염증 자극이 줄어든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니에요. 눈에 염증이 많아져서 생기는 눈물 기능 저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 양이 저하가 아니고 눈물 기능 저하가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컨트롤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사실 안과는 뭐 피부과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결막이 그 민감도가 거의 피부의 10,00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면적으로 펼쳐놓으면 피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래 진료를 보면 한 70% 이상은 이런 결막에 이물이라든지 이물감이라든지 염증 질환, 건조증 때문에 많이들 오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항상 눈이 건조한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네, 그 눈이 커서 그러신 거예요. 아, 네. 네, 수분 증발이 과도하시고. 아, 네. 그럼 어떻게 저의 방법은 방법이요? 네. 아, 저같이 네. 저는 수술을 했거든요. 눈에 렌즈 삽입을 했어요. 눈이 네네. 너무 나빠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IPL? IPL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삽입했는데도요. 렌즈 삽입 수술을 했는데도요.
그런 거 선생님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저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본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네.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고 상당히 안전해요. 이게 제가 제 눈 가지고 제 눈에다 직접 쏘거든요. IPL을. 저 원래 피부과에서는 이 라이피엘 할 때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하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저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도 해봤어요. 근데 해볼만 하고 사실 뭐 많이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눈이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한 조직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약해진 거지. 네. 네. 원래 약한 조직이 아니에요. 너무 이제 네. 많은 것들을 계속 보니까 네네. 약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별 말씀을요. 아, 네. 이게 인터넷에서 변색 안경을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변색이 안 돼요. 태양을 보고 있어도 변색이 안 돼가지고. 근데 속이 썩는 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거치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왜 아까 그래? 아니 진실은 원래 약간 불편해요. 네.